조셉, 그래.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께 책 추천 좀 해주세요. 단 하나 있다. 정말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아, 넌 톰슨이야, 앤드류야. 와, 이거다. 보물이야. 인재는 보물이야. 와우.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세무사, 책 읽는 세무사, 최정만 세무사입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책이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책인데요. 1편에 분업에 대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애덤 스미스가 핀 만드는 공장에 갔나 봐요. 핀을 만드는데 공정이 하나, 둘, 셋, 10, 15, 16, 18 공정. 18가지 공정을 거쳐서 핀을 만드는 거예요. 한 명이 하루에 18가지 공정을 통해서 핀을 몇 개 만드냐? 20개 만들어, 20개. 그런데 10명이 나누어서 너는 요거 해, 너는 요거 해, 너는 요거 해, 너는 요것만 해. 이렇게 분업을 통해서 10명이 하루에 몇 개 만드는 줄 아세요? 와우. 48,000개. 장난 아니죠? 이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와, 이거다. 어떻게 팀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가 달라지는 거죠. 자동차의 왕 포드가 있잖아요. 헨리 포드가 국부론의 책을 저는 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전에 자동차 만드는 방식은 기껏해야 1년에 수백 대밖에 못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만들었냐? 몇십 명 모여서 차 한 대를 집중적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헨리 포드는 컨베이어 벨트를 쫙 깔아놓고 너는 이것만 해, 이것만 해, 이것만 해 분업을 통해서 하루에 10,000대까지 생산되는 엄청난 생산성을 발휘했거든요. 직접 가서 물어볼 수는 없지만 헨리 포드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첫 장을 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꼭 읽어보시고 사업에 한번 적용해보세요. 저는 세무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 내부에 기장하는 직원만 있는 게 아니라 콘텐츠를 기획하는 사람도 있고 IT 개발자들이 100명의 직원들의 효율성을 위해서 기획하고 개발합니다. 거래처가 1000개, 10,000개면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를 상상해보면 기장하는 직원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도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미리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 모든 아이디어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앞으로의 모든 사업은 정말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참 사업이라는 게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결국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내부 직원도 인간관계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책보다 더 좋은 책은 제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인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하게끔 만드는 방법은 이 세상에 단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다. 인간은요, 중요해지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야.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중요한 사람이야. 이런 열망이 있대요. 동물은 없고 사람만, 인간만이 가진 이런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열망을 잘 건드려줄 수 있는가?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합니다. 어미 토끼를 하나 잡았는데 새끼 토끼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이때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이 새끼 토끼를 클로바라든가 어떤 나뭇잎을 주면서 잘 키우고 싶었는데 기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자기 또래 친구들한테 야 얘들아 먹이 가지고 오면 내가 이 새끼들한테 너희들 이름을 지어줄게. 아 넌 톰슨이야, 아 앤드류야, 뭐 제키야. 이건 굉장히 사람의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앤드류 카네기가 나중에 사업을 할 때 실제로 적용하게 됩니다. 강철왕이라고 불렸지만 이 앤드류 카네기는 강철을 만드는 법을 하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냐? 강철 제조를 잘 하는 사람들을 잘 관리해서 강철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강철왕 카네기는 뮤비명에 기막힌 문구가 써 있어요.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이 여기에 누워있다. 사업은 결국 관계 속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100년 이상 사랑받는 전 세계 인간관계의 표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이 책 두 번째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책은 사업의 철학이라는 책인데요. 마이클 가바가 쓴 책이죠. 미국에서 조사해보니까 창업하는 사람들이 10년 동안 살아남을 확률이 무려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것인가 살펴보니 미용 기술을 갖고 있으면 미용실을 차리고 음식을 잘 만드는 기술이 있으면 음식점을 차리고 내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관점으로만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경영자로서 기업가로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기술 하나만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대부분 망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식당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굉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 요리 실력이 뛰어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장사가 잘 됐죠. 근데 그 요리사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맛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손님이 그렇게 많던 식당이 맛이 변하니까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죠. 기술적 관점을 가진 사업가들은 내가 사업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사업이 나를 통제하게 되는 이상한 결과에 빠지게 돼요. 이 사업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 거죠. 만약 사업의 철학을 읽으셨던 사장님이었다고 하면 요리하시는 분의 개인적인 비범한 능력에 기대는 게 아니라 표준화해서 매뉴얼을 만들었겠죠. 누가 오더라도 그 맛을 정확하게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사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사업이란 비범한 사람을 통해서 비범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도 비범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과정을 만드는 것이 사업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맥도날드, 스타벅스 이런 거겠죠. 네 번째 책으로 제가 세종처럼이라는 책을 선택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인재를 채용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세종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세종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경영을 했는지 이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왕은 말하노라 인재는 천하 국가의 지극한 보배다. 보물이다. 보물이야. 인재는 보물이야. 인재를 막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종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과거 시험에 인재를 어떻게 하면 구해 쓸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낸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를 낼 수 있을까요? 이때 과거 급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강희맹입니다. 이런 답안을 냈습니다. 어찌 인재가 없다고 단정하여 딴 세상에서 구해 쓸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결점만 지적하고 허물만 적발한다면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적합한 자리에 기용해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세종대왕은 이렇게 인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인재 조건 중에 특이한 조건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정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은 기본이고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을 임금한테 보고하고 국가 경영의 모든 결과를 백성들한테 잘 설명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이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저희는 다른 세무법인과 다르게 신입 직원이 오면 일기를 쓰게 합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생각한 거에 대해서 일기를 쓰게 하고요. 그리고 책에 있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두 달 안에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없지만 1년, 2년, 3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뛰어난 인재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종이 굉장히 뛰어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 스스로 뛰어나기도 했지만 많은 지혜를 하나로 모았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표님들이 본인의 생각과 본능적인 감으로 무언가를 결정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세종이 나는 뛰어난 임금이야, 나는 모든 계략이 있어, 계책이 있어, 그래서 그 토론의 과정 없이 그냥 진행했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겼을 것 같아요. 저는 사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뛰어난 직원들의 지혜를 모으고 토론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하는 이 과정은 세종처럼이라는 책에서 반드시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5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책은 절대회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절대회계는 돈 관리 비법인 것 같아요. 저자의 어머니를 소개해요. 저자의 어머니가 100만 원이 들어오면 이거는 교육비, 이거는 식대비, 이거는 100만 원을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100만 원을 합쳐두면 큰 돈이죠. 큰 돈이면 쓰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돼요. 1억 있으면 거기에 걸맞게 막 2천만 원, 3천만 원씩 막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분리하니까 내가 교육비로 쓸 수 있는 건 20만 원밖에 없네? 본능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쓰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있네? 하고 막 써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가세 신고 기간이 왔습니다. 갑자기 부가세가 370만 원이네. 낼 돈이 없는 거예요. 막 쓰다 보니까 세금 낼 돈이 없는 거죠. 대부분의 사업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원칙은 돈을 벌려면 돈을 관찰하라고 합니다. 돈을 관찰하지 않으면 돈의 흐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한다고 합니다. 돈의 흐름을 관찰하고 돈의 흐름을 파악하게 되면 내가 어떤 일에 어디에 힘을 쏟고 어디에 힘을 줄여야 될지 알게 돼요. 그래서 돈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회계는 실제로 돈을 관리하는 비법 2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시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되게 쉬운 필체로 되어 있고요. 굉장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 5가지 책을 소개해 드렸고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사이트 받으시고 생각하시면서 사업을 하나씩 확장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인 청년들 최정만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